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립토 혁명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 메타버스 관련 코인 GTX 차트를 제가 펴놓고 있는데, 최근에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들이 긴 하락장 속에서 40% 넘게 뛴 GTX가 있었습니다. 이 GTX 코인이 바로 메타버스 관련 코인이죠. 생태계 성장 기대감 반영이 되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GTX 코인이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긴 하락장 속에 40%가 넘는 모습을 보여줬죠. 대부분의 코인들의 하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큰 슈팅을 보여줬는데,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많은 관심을 보여줬던 카테고리이고, 이 이외에도 플로키 같은 경우에도 47%라는 상승률과 함께 지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업비트에 상장되어져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인 메타버스 코인 샌드박스,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디센트럴 랜드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큰 상승력을 보여준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4차 산업 시대의 AI는 더욱더 확장하고 있고 현대사회의 관심사로 기대가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런 메타버스 코인들이 몇몇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에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하려는 힘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 의아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었던 과거 사례들과 비교를 했을 때 AI 산업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은 아닌가, 또 이렇게 관련된 코인들이 이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이 살아남을 것인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에서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길지 않은 메타버스는 지금도 초기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틈새 시장에 진입한다면 오히려 가장 유리한 가격에서 시작할 수 있는 코인들이죠. 특히 메타버스 코인 리스트의 대부분이 실제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의 의미,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예술, 창조하는 모든 것들이죠. 이를테면 작곡 같은 것이고,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업무, 회의, 토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요 관심사일 수도 있는 게임 관련되어져 있는 분야, 그리고 설계, 분해 등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자유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메타버스의 종류로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증강현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인스타, 페이스북 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울 세계라고 불리는 컨텐츠, 배달의 민족과 같은 것들이 있겠고, 가상세계, 줌 회의라던가 마인크래프트 같은 게임류들이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메타버스인데, 시간이 지나고 현재는 관심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최근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가 2023년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보고에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재평가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생성적 AI 전략의 개발에 집중이 되면서 투자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다른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체감하는 것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것은 지금의 쇠퇴가 메타버스를 영원히 포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기대치를 재조정하고 있다라는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기반 위에서 브랜드를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 중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샌드박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기반의 가상 게임 플랫폼으로 NFT 자산을 구축하고 소유화할 수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에셋, 샌드, 랜드의 3가지의 유형의 토큰을 사용합니다. 에셋 토큰 같은 경우에는 ERC
1155 기반의 토큰이고 샌드박스 NFT 시장에서 이 플레이어가 직접 만들고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샌드박스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아서 마드리드는 샌드박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또한 아서 마드리드는 게임즈비트의 작가에게 메타버스에서 블록체인의 아이디어가 소유권과 협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종류의 디지털 자산을 구축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 21년도 당시에 시총이 10조 그리고 1만 원을 돌파해주는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때 큰 이슈가 되었었죠. 그리고 22년도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하락장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아직 관심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일부에서의 소리들도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여러 번의 락업 해제를 맞으면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시장의 규모는 점차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2020년도에 270억 달러의 산업이었었고 23년도까지 시장 규모는 924억 6천만 달러의 규모로 성장하기도 했었죠. 두세 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여준 것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는 2조 3,697억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며 24년도부터 33년도까지 연간 50.5%의 복합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시작으로 해서 메타버스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메타, 페이스북이죠.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소셜 메타버스 업체로 브랜드를 변경한다라는 발표가 나면서 관심이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블록체인 기술은 보안, 검열에 대한 저항, 접근성 및 스마트 계약 기능으로 인해서 다양한 메타버스를 현 시점에 구동할 수 있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와 NFT의 고유한 속성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쇼핑, 작업, 네트워킹 및 온라인 게임 방식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메타버스가 자체적으로 경제를 갖고 또 사용자에게 가치를 주고 작동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에 존재하는 브랜드 간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주목을 했었죠. 메타버스 트렌드는 오브젝트 증빙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거나 3D로 이루어진 가상현실 그리고 확장현실, XR 헤드셋의 기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완벽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재현할 수 있다라는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샌드박스라던가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 대장급 코인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가 렌더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언제나 유망한 프로젝트를 찾고 있으며 특히나 실용적인 사용 사례를 가진 프로젝트가 더욱 주목을 받기 마련인데요. 렌더 코인의 상승은 지금의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7일 동안 렌더 코인이 38.38%가 올랐으며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24시간 전 비해서 5.8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렌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24번째로 활발하게 거래되는 코인으로 거래량이 5억 8,9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렌더를 활용하는 크리에이터는 합리적인 가격의 필요에 따라서 이 렌더링 파워를 확보할 수 있으며 렌더링 시간 단축을 위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드 운영자는 GPU를 수익화해서 토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렌더의 블록체인 기반은 탈중앙화된 생태계 안에서 거래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 덕분에 렌더는 창조적 제작 과정을 혁신할 최고의 프로젝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게이트.io 거래소에 상장되어져 있는 렌더 코인의 차트의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말씀드린 창조적 제작 과정을 혁신할 최고의 프로젝트로 평가받는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금의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큰 퍼포먼스와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인게코와 코인리스 기준으로 메타버스의 카테고리에 분류되어져 있는 종목들의 모습인데요. 메타버스의 대표적으로 시청이 높거나 잘 알려진 코인으로는 플로키가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랜더, 그리고 엑스인피니티 코인이 있겠고, 그 다음에 샌드박스, 디센드트럴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루비늄, 온톨로지, 엔진 코인 등이 있고,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 중에서 업비트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 중에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코인들도 다수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업비트에 상장되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 설거지용으로 상장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래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져 있는 코인들 중에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 다수가 있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약간의 차이들이 매매자들로 하여금 정보에 대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바로 엄청난 수익의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튼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래소에 비해서 수익을 내기에 부담스러운 그림으로 차트를 계속해서 그려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큰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던 메타버스 관련 카테고리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큰 수익을 거뒀었던 경험이 있기도 하죠. 이를테면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상장 이후에 14,000%의 가격 상승률을 보여줬었고요. 21년도 업비트의 상장 이후에 5개월 만에 2,000%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엑시인피니티가 있겠죠.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21년도 상장 이후에 9개월 동안에 10,000%의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 100만 원을 넣었을 때 1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서 말씀드렸고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5년도부터 자금이 유입되면서 2033년도까지 2조 3,697억 달러에 도달하면서 연간 50.5%의 복합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고래들은 24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조용히 움직이고 있으며 거대 자금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주목받을 코인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들을 모으고 매매에 접근하기 위해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들은 이러한 기대감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도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 기존에 상장되어져 있던 코인들을 큰 펌핑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짜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상장될 메타버스 관련 코인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눈에 띄게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기업인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오랜 시간 동안에 경쟁 구도로 싸워왔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상용화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메타버스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1억 6천만 달러 하나로 2237억 원 규모를 투자하기 위해서 책정한 것으로 이전에 알려진 바가 있었고, 이 외에도 국내외 여러 나라들 그리고 미국 여러 주들도 메타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메타버스 코인, 국내 해외에 상장된 코인들이 어떠한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어떻게 점유하고 어떻게 가격 상승을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루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에 상장해서 630% 이상의 상장 빔을 보여줬었고,
있었고 게이트IO에서 상장 이후에 3개월 동안에 3000%의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거래소에서의 점유율과 상장 이후에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에 비해서 업비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들의 거래들이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장하는 종목이 적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상승장을 제외한 하락장이 이렇게 길게 이루어질 때 투심을 약화시키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의 다양성과 수익 구조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눈에 띄는 움직임 외에 조용한 움직임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광대한 미래를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축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모든 것에 시간이 필요하겠죠. 메타버스도 이러한 현실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년 현재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서 2033년도까지 큰 상승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큰 수익을 거두고 트레이딩 생활을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크릿 부티크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고급 정보들을 자료화해서 회원분들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지금 바로 가격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상장 때 대비해서 전략들까지 디테일하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영상 하단의 링크로 입장하셔서 소중한 정보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 방법과 매매 스타일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관리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준비되어져 있고 자료들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면서 큰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